그렇긴 한데 우두머리들이 종종 직면하기는 하지만 엄청난 압박감을 만들어내려는 압박감, 결정을 빠르게 섣부른 결정들은 주도적인 원인이다. 의사결정 실패에 이것은 주로 뭐뭐 때문이다. 우두머리들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피상적인 문제의 의사결정의 뭐뭐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탐색해 보기보다는 근간을 이루는 문제들을 밥 칼슨은 좋은 예이다. 우두머리에 인내심을 발휘하는 우두머리에 뭐뭐를 직면했을 적에 다양한 문제들 경제적인 침체기 때 2001년 초반기 Well Precision Manufacturing 이라는 회사가 직면했다. 30%의 감소를 수입에서의 몇몇 멤버들은 우두머리층 최고 지도층 팀의 멤버가 더 선호했다. 해고를. 그리고 일부는 더 선호했다. 월급 삭감을. 그렇긴 했는데 그게 아마도 더 쉬웠겠지만 밀어붙이는 거 의사결정을 아니면 요청하는 거 투표를 그러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긴장감을 경제적인 압박감의 모모로서 공동 CEO로서 밥 칼슨은 도와줬다. 팀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그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을 그 팀은 마침내 동의했다. 월급 삭감에 알았기 때문이다. 모모라는 점을 그들의 능력치 최고로 발휘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검토했었다라는 거. 그 영향력 함축적인 어떤 의미를 양쪽에 가능한 결정들의 45억 년도 더 전에 지구의 원시 대기는 였다. 주로 대개 아마도 주로 대개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그리고 질소였다. 그 등장은 그리고 그 이후에 온 후속으로 온 진화는 극단적일 정도로 원시적인 생명체 유기체들 뭐 박테리아와도 같은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로 된 식물 같은 것들 그것의 등장 그리고 진화가 시작했다. 바꾸는 것을 대기를 유리시키면서 자유롭게 해방한다는 뜻도 있지만 화학용어로는 유리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그게 그겁니다. 산소 그리고 또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황을 이건 만들었다. 그걸 가능하게 더 고등 유기체가 발전하는 것을 그랬을 때 가장 초창기 알려진 식물세포 핵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발전했을 적에 진화했을 적에 한마디로 대략 20억 년 전쯤 대기는 그런 것 같다. 가졌었던 것 같다. 오로지 대략 1%의 현 수준의 함유량을 가졌던 것 같다. 산소의 함유량 모모와 더불어서 그 등장과 더불어서 최초의 육상식물들의 등장과 더불어서 대략적으로 5억 년 전쯤 산소는 도달했다. 대략 3분의 1 정도 되는 그 현재의 농도에 그것은 쭉 올라왔다. 어디까지 거의 그것의 현 수준까지 대략적으로 3억 7천만 년 전에 그때가 언제냐면 동물들이 처음으로 퍼졌었던 때다. 땅으로. 오늘날의 대기는 따라서 아니다. 단지 필요조건 요구사항 이게 아니다.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결과물이다. 생명체에. 그랬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됐을 때 우리가 종종 쓴다. 분노를 쓴다. 숨기기 위해 우리의 좀 더 근원적이고도 더 깊은 감정들을 이를테면 슬픔이나 그리고 두려움. 그런데 그건 감안해주지 않는다. 감안하지 않는다. 어떤 걸 고려하거나 계산해 놓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해결책 앞으로 발생하게 될 해결책
분리시키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어디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그 감정적으로 열받게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준다. 당신에게 공간을 준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공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가를.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있다. 좀 더 명백하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감정을 좀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 잠깐 쉬는 시간 가지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된다. 구해주는 거, 따로 떼어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구경꾼들을. 그랬을 때, 직면하게 됐을 때, 모모를,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게 허용해주지 않는 우리에게 처리하도록 우리의 감정, 또는 그게 유발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억누르도록, 그랬을 때 우리가 아마도 옮겨놓을 수 있다.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상황에게 나중 시점에.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가졌다면 안 좋은 하루를 일터에서, 그럼 당신은 아마도 억누르겠지. 당신의 느낌을 사무실에서. 근데 오로지 알게 될 뿐이다. 몸을 아는 점을 당신이 배출한다는 거, 그것들을 싸우게 됨으로써 당신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배우자랑. 그랬을 때 당신이 집으로 왔을 때 나중에 그날 저녁에 명백하게 당신의 분노는 유래된 게 아니다. 집에서.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게,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배출한다. 거기에서. 그랬을 때 당신이 취했을 때, 적절한 시간을 취했을 때 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또 분석하기 위해 당신의 느낌들을 당신은 완화시킬 수 있다. 다치게 하는 거, 열받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상황과. 아이들은 점점 키워나간다. 능력을, 고독에 대한 능력, 그 존재 안에서 누구누구의 존재, 신경을 많이 써주는, 관심을 많이 써주는 타인. 생각해보라. 그 침묵들을, 그게 훅 다가오는, 떨어지는, 뭐뭐 했을 때, 당신이 데려갔을 때 한 아이를 조용한 산책길로다가, 자연에서. 그 아이는 점점 그렇게 느낀다. 점점 그렇게 느끼게 된다. 알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 그게 뭐 같은지를 잊게 되는 거, 홀로. 자연에서 지지받으며, 뭐뭐에 의해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를 도입하고 데려가고 끌어가는 사람. 어디로? 이런 경험으로. 점점 그 아이는 산책을 혼자 하게 된다. 아니면 상상해보라. 한 엄마, 그녀의 2살 먹은 딸에게 주는 엄마, 목욕을 시켜주는 엄마. 근데 또 허용을 하면서 그 딸의 공상, 그녀의 목욕용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공상, 그녀가 만들어낼 적의 이야기를, 그리고 또 배울 적에 홀로 있게 되는 거, 그녀의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는 내내 또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용 가능하다는 거, 그녀에게 있어서. 점점 목욕은 혼자 취해지게 되는데 시간인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한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녀의 상상과 더불어서. 애착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홀로 있음, 고독을. 이따금씩 한 사람은 칭송받는다, 뭐뭐라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왜냐하면은 거의 근간이 없기 때문에. 비교의.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자 장 쿠벨릭은 칭송받았다, 뭐뭐라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뭐뭐 동안에, 그의 첫 번째 여행 동안에 미국으로의. 하지만 그랬을 때 공연 기획자 솔 휴록이란 사람이 데려왔을 때 그를 다시 미국으로 1923년에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다, 뭐뭐라고, 그가 약간 실력이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솔 엘만은 아버지인데, 바이올린 연주자 미샤 엘만의 아버지인데 생각을 다르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쿠벨릭은 연주했소. 파가니니 콘체르토를 오늘 밤 그만큼 멋지게, 여지껏 그가 해왔던 것만큼 멋지게 연주했소. 오늘날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다양한 기준을.
당신은 L만도 가지고 있고 하이패치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도 가지고 있어. 당신 모두는 여지껏 발전해 왔고 성장해 온 것이요. 예술성에 있어서, 기술성에 있어서, 그리고 뭐니 해도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감식 능력, 감상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게 아니요. 뭐뭐라는 게 아니요. 쿠벨릭이 연주를 덜 잘했다는 것이 아니요. 몇 년 동안에 많은 연구들, 심리학에서의 그것은 기초를 어디에 뒀었다. 그 가정, 뭐뭐라고 하는 가정, 인간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 기본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뭐 이를테면 공격성, 자기중심적인 사익, 자기 이익 추구, 그리고 추구, 간단한 쾌락의 추구. 왜냐하면 많은 심리학자들은 시작을 했기에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서 그들은 무심결에 설계했다. 연구를 설계했다. 연구를 설계했다. 그게 뒷받침했었던 그들 자기 자신의 미리 했던 그 가정들을. 그 결과로 관점, 인간성에 대한 관점, 그게 지배했었던, 우세했었던 심리학에서 그것은 모모라는 관점이다. 종들에 대한 관점이다. 어떤 종이냐? 좀처럼 모모하지 않는 종. 좀처럼 억누르지 않는, 그것의 공격적인 성향을 억누르지 않는 좀처럼,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오는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어디에서 비롯돼서 좀 더 동기부여를 받은 사익에서 비롯돼서 뭐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비롯됐다라기보다는 진정한 친밀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아니면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는, 둘 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란 심리학자, 그리고 또 초창기 행동주의자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끌린? 존 B. 왓슨이라는 사람에서 이끌린 그런 사람들이 믿었다. 뭐라고? 인간들은 동기부여를 받는다. 주로 뭐에 의해서?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기적인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그 관점으로부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게 되는 거다. 오로지 발휘하는 것에 의해서 통제력을 어디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감정들, 그리고 따라서 그거는 항상 취약하다. 분출에 취약하다. 폭력성, 탐욕, 그리고 이기심, 그 사실, 모모라는 사실, 인간들이 실제로 함께 산다라는 사실,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그 사실은 전통적으로 모모라고 보아져 왔다. 아주 미약한 합이다라고. 그것이 항상 그냥 한 걸음 더 떨어져 있는 그냥 폭력성으로부터. 기름에 튀긴 음식들, 이게 더 맛있다 뭐뭐보다, 그냥 수수하고 담백한 음식보다. 그리고 아이들과 성인들은 발전시킨다 취향을, 그런 음식에 대한. 기름진 음식들 유발한다 뇌가 배출하도록 옥시토신을. 옥시토신이 뭐냐 하면 강력한 호르몬인데 뭘 가지고 있는, 진정시켜주고 항스트레스성에, 그리고 사람을 좀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는 영향력. 이것을 근데 뭐라고 말해지는? 정반대다.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다 라고 말해지는 그 옥시토신을 배출하는데 어디 쪽으로 배출하게 한다. 혈류 쪽으로. 따라서 그 용어,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다 라는 용어가 있는 거겠지. 당신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먹도록 너무 많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음식은 굉장히 드물었다. 음식은 소금과 더불어서,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그리고 음식과 더불어서, 음식이 아니라 푸드로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지방과 더불어서 얻기 좀 힘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얻을수록 더 좋았지. 모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영양분이다. 인간의 식단에 있어서.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었을 때 당신은 얻을 수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즉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들은 또한 그래야만 했다. 사냥을 해야만 했다. 동물들 또는 모아야만 했다. 식물들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걸렸다. 많은 칼로리가 들었다. 다르다. 요즘에는 그게 다르다. 우리는 음식이 있다. 모든 방향에. 많은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점들과 그리고 식료품 가게들, 뭐 포장음식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 찌든 깊이 뿌리 박힌 동굴 인간의 정신 상태가 말해준다 모모라고 우리가 절대로 많이 얻을 수 없다. 먹기에 너무 많은 걸 얻을 수는 없다. 즉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왜? 그동안 굶어왔으니까. 그래서 갈망하는 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갈망하는 건 아마도 실제로일 것이다. 우리 몸의 시도일 것이다. 건강한 상태로 머물려고 하는. 가용성 편향이라는 건 지칭한다. 일반적인 흔한 실수를. 그걸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실수. 뭐뭐라고 가정함으로써 그 사례들 또는 경우들, 그게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대세다 라고. 그거는 뭐뭐라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만들어낸다. 결정을 뭐 어디에 기초해서, 최신성에 기초해서 사건들의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한다. 그 빈도, 횟수를, 그리고 규모를, 사건들의 그게 발생했었던 최근 들어서 뭐뭐 때문에, 제한, 한계 때문에 우리 기억력에. 뭐뭐에 따르자면 하버드 교수 맥스 베이저맨이라는 사람에 따르자면 매니저들, 뭐뭐를 실행하고 있는 매니저, 수행평가를 실행하고 있는 매니저가 종종 희생양이 된다. 어디에 희생양. 가용성 편향의 그 최신성, 사건들의 최신성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한 관리자, 감독자의 의견에, 뭐뭐 동안에, 그 수행평가 동안에 관리자들은 준다. 좀 더 많은 무게를 어디에 준다. 즉 뭐뭐를 더 중시한다. 수행도 어느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어디에 앞서는 3개월 그 평가기간, 뭐라기보다는 그 이전 9개월이라기보다는 무엇의 평가기간에. 왜냐하면 그 최신의 사례들, 이게 지배하니까 그들의 기억을.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즉 가용성 편향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모모에 의해서 그 용이성, 회상의 용이성 또는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의 용이성. 무엇을 되찾아오는 것? 정보를. 똑같은 어떤 사건에, 똑같은이 아니라 세임으로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건에 용이성은, 회상의 용이성, 다시 떠올리는 것의 용이성은 뭐뭐라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에 어떤 것이 좀 더 쉽게 회상되어진다면 당신의 기억 안에서 당신은 뭐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높은 가능성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태도는 쭉 그래 왔다. 개념화 되어져 왔다. 뭐뭐라고 4가지 주요한 구성 요소로 정서적인 거, 그러니까 뭐 느낌이라든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인지적인 뭐 믿음이나 아니면 평가, 그런 믿음에 대한 평가, 행동적인 의도, 뭐 진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행동할 것인가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행동, 이 4가지. 대중의 태도, 어디를 향한 대중의 태도, 야생 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한 태도는 형성되어진다. 뭐뭐를 기초로 해서 그러한 상호작용, 그런 구성 요소들, 아까 말한 그 4가지 구성 요소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어디를 향한, 늑대를 향한 사람들은 막 애쓴다. 유지시키려고 그들의 정서적인 구성 요소, 태도의 그런 구성 요소를 일관성 있도록 그들의 인지적인 구성 요소와. 예를 들어서 내가 늑대를 싫어할 수도 있다. 나는 믿는다. 걔네들이 쭉 죽여왔다고 사람을, 뭐 인지적인 이제 믿음. 그리고 시키는 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시키는 것은 물론 나쁘다. 그러니까 평가나 그 믿음에 대한 평가.
행동적인 의도, 그것이 이것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이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의도는 이다. 지지하는 것이다. 늑대를 통제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의 행동은 아마도 그 역사일 것이다. 무엇의 역사? 쏴버리는 거, 총으로. 늑대. 그러니까 늑대 사냥의 역사. 이 예에서 모든 측면들, 태도의 측면들은 일관성이 있다.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이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정적인 전반적 태도를. 어디를 향한? 늑대를 향한. 새로운 기술, 그런 성향이 있다. 어디로부터 오는 성향이 있다. 새 벤처 기업에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Founding Fathers라는 거, 정치에서.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처음에 헌법 제정한 그 미국 헌법 제정의 아버지들을 Founding Fathers 이럽니다. 그리고 또 Royal Society에 이르는 말이죠. 왕립이제 과학 그 협회. 그리고 또 어디에 이르기까지? Fairchild Semiconductor라고 하는 회사의 배신자 8명에 이르기까지 사업에서. 요것도 이제 어떤 기업에서 누가 8명 나와가지고 다 잘 됐대요. 얘네들도 뭐 결국 영국에서 나왔고 잘 됐고, 얘네들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왕립학회 인원수 별로 안 됐답니다. 뭐 아무튼 왜냐면 이제 너무 좀 생뚱맞아서 해석만 해드리기엔 좀 그러니까. 자, 작은 집단의 사람들 하나로 뭉쳐진 뭐에 의해서? 일종의 사명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꿨다.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꿨다. 가장 쉬운 설명, 이거에 대한, 그거는 부정적인 것이다. 힘들지. 발전시키는 거 힘들지. 새로운 것들 큰 조직에서 그거 훨씬 더 힘들지. 그거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더 힘들지. 관료주의적인 위계질서, 계통, 위계 구조가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고착화되어진 이해관계는 회피하게 된다. 뭘? 위험성을. 가장 좀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조직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 뭐뭐라는 신호.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 더 나은 전략이 된다. 직업상의 승진, 발달을 위해서. 뭐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극단에서는 한 외로운 천재가 아마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아주 뛰어난 작품,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은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만든다. 전체 업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스타트업은 작동한다. 그런 원리 원칙으로 작동한다. 어떤 원리 원칙? 당신이 필요로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과 시키기 위해, 일이 되어지도록 시키기 위해. 하지만 또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거. 머물 필요가 있다는 거. 작게. 충분히 뭐 할 정도로.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 거기에서 제약의 거장, 큰 회사, 머크사에서 CEO였던 케네스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동기부여하기로. 그의 경영진들, 중역에게 취해라.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취해봐라. 이끄는 것에 있어서 혁신 그리고 변화를. 그는 요청했다. 그들에게 하라고. 무언가 급진적인 것을 하라고. 만들어내라고. 생각을 만들어내라. 그게 머크사를 망하게 할. 그 다음 2시간 동안 경영진, 회사 중역들은 일했다. 집단으로 뭉쳐서. 그런 척을 하면서 인거 신척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머크사의 가장 최고의 경쟁자들인 척을 하면서 에너지가 솟구쳤다. 할 적에 그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할 적에 약들에 대한 아이디어, 그게 아마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들의 것을,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들이 놓쳤었던, 그때 그들의 도전 과제는 뒤집는 것이었다. 그들의 역할을.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디에 맞서서? 이러한 위협들에 맞서서. 이러한 죽여 회사를 이라는 연습은, 훈련은 강력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틀을 다시 짰기 때문이다.
얻는 것으로 틀이 짜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득으로 틀이 짜져 있었던 활동을 무엇의 관점에서? 상실, 손실의 관점에서 짰기 때문에. 그럴 적에 심사숙고할 적에 뭐에 대해서? 혁신, 기회를. 우두머리들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다. 위험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다. 그럴 적에 그들이 고려할 적에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이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인가를 잘 그렇게 고려할 때 그들은 뭐뭐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그게 위험이구나. 혁신하지 않는 것이. 그 급박함, 혁신의 급박함은 명백했다. 엄청난 학구적인 학문에 대한 그러한 문헌, 그 문헌은 제공한다. 경험적인 뒷받침을, 모모에 대한 그 논지에 대한, 뭐라는 논지?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값을 한다. 친환경이 되는 게. 엄청난 자료 모둠은 쭉 그렇게 구축되어져 왔다. 측정을 하는데 회사의 환경적인 행동, 그리고 또 재정적인 수행도를 어디에 걸쳐서? 광범위한 숫자의 기업체들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 결과값들은 명료하지는 않지만, equivocal 하면 애매한,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unequivocal 하면은 명료한, not unequivocal 하면은 명료하지는 않은, 명료하지는 않지만 증거가 있다. 뭘 제시해주는 긍정적인 어떤 상호관계, 무엇 사이에? 환경의 수행도와 그리고 재정적인 수행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연구에서 우리는 뭐뭐라는 점을 발견했다. 평균적으로 10%의 감소가 한 회사의 독의 배출, 그러니까 보고된 거랑 마찬가지로다가 그 미국 환경보호 어떤 단체 독성 배출 그 목록에, 그러니까 이게 자료인데, 데이터베이스인데, 독성 배출, 독성 물질 배출에 대한 자료인데 어디로부터 해? 미국 제조 시설로부터 해. 그게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이 주어는 어디 있느냐? 평균 10%의 감소가 결과를 낳았다. 이거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 10% 감소가 결과를 낳았는데 평균적으로 3%의 증가에 결과를 낳았다. 어디에서의? 회사에서의 재정적인 수행도 측정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바로 그 자산에서의 수익, 보상. 또 다른 연구는 뭐뭐라는 점을 시사한다. 10%의 감소, 배출의 감소, 이게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 3,400만 달러의 증가, 시장 가치에.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봤다. 숫자들을, 그걸 걔네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그 다음에 그들은 제공받았다. 선택지 둘 중 하나, 과일 샐러드 또는 초콜릿 케이크. 그랬을 적에 그 숫자, 그 학생들이 기억했던 숫자가 7자리 길이였을 때 63% 그들 중에 선택했다 케이크를. 그랬을 때 그 숫자, 그들이 요청받았었던 숫자 기억하라고, 그게 단지 2자리 수였을 적에는 근데 59%가 선택했다 과일 샐러드를. 우리의 심사숙고하는 뇌는 알고 있다 뭐뭐라는 점을, 그 과일 샐러드가 더 낫다라는 거, 우리 건강에. 그런데 우리의 반사적 뇌는 열망한다 뭐뭐라는 거, 뭐뭐라는 게 아니라 그거, 그 부드럽고 살찌게 하는 초콜릿 케이크. 만약에 숙고하는 뇌가 바쁘다면,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다른 거를 완전히 파악하는데 바쁘다면, 이를테면은 기억하는 거 7자리 숫자를, 그러면 충동이 쉽게 이긴다.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힘들게 뭐뭐에 대해서, 어떤 거 다른 거에 대해서 오로지 뭐 사소한 산만하게 하는 거, 이를테면 기억하는 거 2자릿수, 그렇다면은 심사숙고하는 시스템은 부인할 것이다. 감정적인 충동을. 바로 반사적인 측면에 뭐뭐에 따르면, 위쪽 실험에 따르면 증가되어진 지적 부담, 뇌에 대한, 그게 이끈다. 반사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본능에 충실한 그런 측면, 뇌에 그게 지배적이 되도록.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볼 적에 아주 귀여운 생명체를 우리는 아마도 싸울 수도 있다. 그 압도적인 충동에 막 쥐어 짜려는 막 그 동물을. 그리고 막 그 막 꼬집고 막 끌어안고 막 아마도 심지어 그 막 깨무는 막. 이거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심리적인 순간이다. 정말? 모순어법. 그러니까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귀여운 공격성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비록 근데 그건 그거에 가는 게 아니다. 해를 끼치는 게 전혀 아니다. 사실 충분히 좀 이상하게도 이러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실제로 우리를 만든다. 좀 더 돌봐줄 수 있도록. 첫 연구, 이러한 귀여운 공격성을 바라보는 첫 연구, 인간의 뇌에서 그게 이제는 몸을 아는 점을 드러냈다. 이것은 복잡한 신경학적인 반응이다라는 거. 뭘 포함한다? 몇 가지 뇌의 부분들을 포함한다라는 거. 연구자들은 모모라고 제안했다. 제시했다. 귀여운 공격성 아마도 우리를 모모를 못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되는 거.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게 많은 게 막 얹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돌보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 그게 완전히 귀여운 거.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게 막아줄 수도 있다. 귀여운 공격성은 아마도 역할을 한다. 좀 억누르는 거. 그러니까 부드럽게 억누르는 그 기제. 그게 우리에게 허용해주는, 기능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돌봐줄 수 있도록 어떤 거. 그걸 우리가 아마도 처음에 인식하는데 야 이거 압도적으로 귀여운 걸 이라고 설명한다. 수석 작가 스트라브로폴로스라는 사람이 연구에 따르면 귀여운 공격성은 아마도 역할을 한다. 신경학적인 반응으로서요. 규제하려고 하는 과도한 감정을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돌볼 수 있도록 귀여운 동물들을